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총 48만 명이 2조 7,766억 원을 부담해 인원과 세액 기준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22%, 세액은 2.3배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부담하는 종부세는 총 4조 738억 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고 지방에서는 과세 대상 기준으로는 부산, 세액 기준으로는 경남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 신정 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신정 4구역은 동측은 낮고 서측은 높은 경사지형을 감안한 지형 순응형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107.6을 기록했고 집값 전망인 주택가격 전망 CSI는 전월 대비 9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최슬기입니다. 5조 7천억 원 규모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중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의 부담률은 전체의 70%에 달했습니다. 이 종부세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3번으로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바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또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의 고민 상담 시간이죠. 부동산 와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상담 시간, 부동산 와슈 방송 중에 이 고민이 생기신 분들도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3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남겨주시거나 이 노란 톡방 들어오셔도 빠르게 상담 가능합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예, 인천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인천 어느 아파트일까요?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요. 인천 부평구 청천동 삼익 아파트. 예, 예. 네, 지금 이미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건가요? 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삼익 아파트 보유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5년 전에 샀거든요. 5년 전에 예, 가격 좀 아들이 올랐죠. 예예. 이제 아들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네. 통수가 작다고 안 온대네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계속 상승 추세, 그러니까 작년부터 아마 좀 상승폭이 좀 컸을 겁니다.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원래 가격 자체가 좀 원래 낮은 편에 속했던 아파트예요.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이제 5년 동안 이제 보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또 이제 좀 하락 추세자 않냐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매도 시점도 많이 궁금하실 거고 향후 전망도 이제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여기가 저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호재도 좀 있고요. 예, 조금 예. 악재도 같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두 부분을 다 같이 말씀드려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 말씀드릴 거고 매도 시기까지 지금 잡아드릴게요. 예예. 자, 지금 여기 삼익 아파트는 이 근처에서 가장 호재라고 한다면 이 바로 앞쪽에 라인에 이제 군부대가 이전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네. 예. 거리상으로 멀지가 않습니다. 실제 걸으시면 앞에 이제 상공역 앞쪽에 이제 군부대 시설이 원래 예전부터 이제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 복합 개발로 뭐 일자리, 주거 시설, 뭐 이것저것 편의 시설, 상업 시설 전부 다 포함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이 계속 있었고 발표가 계속 하다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다가 이게 아마 다음 달쯤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사업자 공모를 이제 신청을 할 예정에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개발을 하려는 회사에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그러니까 군부대였고 낡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새롭게 바뀌는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이 근처를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추세로 바뀔 수 있고 그 얘기가 내년쯤에는 이제 구체화돼서 이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림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격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삼익 아파트는 장점이 인천이 가장 아쉬웠던 게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좀 아쉽고 좀 많이 멀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많은데 여기는 다행히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7호선도 있고요, 인천 1호선도 있고 그래서 교통편에서는 그래도 다른 인천 쪽에 비해서는 교통편이 상당히 양호한 쪽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 2정거장 떨어진 그런 지금 이쪽에 GTX도 새롭게 개발이 될 계획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셔야 될 게 제가 잠깐 볼게요. 여기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 말씀드릴 건데 예예. 네. 상공역이 있어요. 예, 바로 옆에 있고 이제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데 여기가 이제 7호선이 새롭게 생겼는데 이 근처를 기준으로 이 위쪽에 지금 새롭게 다 이제 아파트들이 생겨날 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내년 말부터 2023년까지 세대수로는 거의 10,000세대 이상. 네.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해당 지역에 새로운 것들이 공급이 되고 필요한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기존에 있는 부동산들은 그쪽이 먼저 물량이 좀 많이 이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전세 맞추거나 이제 매매가 이런 부분이 좀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군부제의 호재도 있고 이제 여기서 2정거장 떨어진 GTX 부평역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이 근처에 아마 대진 아파트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또 이제 추진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가. 예,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하고 얘기가 나오면 해당 아파트에도 긍정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 특성상 그리고 이제 해당 아파트 또한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가격 상승할 때 좀 어느 정도 한계점도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시기를 아마 내년 중순 정도까지는 좀 고점이나 상승 추세 좀 유지를 하다가 내년 말쯤에 이제 입주가 이제 하나씩 주변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님께서 이게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년 중순 이후 지금은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거나 보합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급하신 게 아니라면
내년 중순쯤에 매도 시기를 잡으시고 아니다 나는 이 근처에 계속 살겠다 하시면은 5년 이상 보신다고 하면 여기는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매도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지금 매수하시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셔도 괜찮고요. 내년 중순쯤에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내년 말부터는 이제 공급 물량이 이 주변에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순쯤으로 매도 시기를 잡고 아니다, 난 좀 더 오래 갖고 있겠다 하시면 5년 이상 보유하셔도 분명 주변 재건축이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해당 아파트 또한 그 관련돼서 이슈들이 있어서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중순쯤에 매도하시는 게 가장 투자 관점에서는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네, 첫 번째 상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 부평구 청천동 삼익 아파트 저희가 전방 좀 짚어봤는데 호재도 있고 악재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매도 시점 궁금해하셨는데 내년 중순쯤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망과 매매 시점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보유하고 계신 곳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성동구 화왕십리요. 한신 무학 아파트요. 네. 왕십리도 또 뉴타운 이후에 정말 집값 들썩들썩했었죠. 자, 좀 궁금해지는데, 자, 친절한 민국 씨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벌써부터 이거를 가지고 계세요? 목소리는 어린데 나이 많아요. 그래요? 정말로 저는 되게 저보다 훨씬 젊으신 분으로 들려가지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지금 한신무학 아파트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물어봐도 그럼요. 되나요? 말씀하세요. 네, 그거 하고요. 또 군포시에 있는 거 금성동 울곡 아파트요. 율곡 아파트? 네. 자, 군포 율곡은 간단하게 잡아드릴게요. 지금 재건축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 얘기 나올 텐데. 것 같아요. 예. 예, 율곡뿐만이 아니고 그 근처에 이제 비슷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작년쯤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2년 돼갈게요. 2년 됐어요? 네. 딱 좋은 시기에 매수하셨었네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예. 거기는 일단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해당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다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까지도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고 가격이 아직까지도 나중에도 계속 투자자가 끌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가격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더 오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가 맞고요. 두 채든 세 채든 세금을 좀 더 낸다고 하더라도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예, 그거는 가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한신무학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시청자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사람들이 많이 가장 찾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역세권. 자, 해당 아파트 역세권인가요? 그렇죠. 네. 역세권이죠. 자, 두 번째, 숲세권. 바로 옆에 무합봉 있죠? 네. 네, 숲세권이고. 그리고 학세권. 자, 바로 앞에 학교 있죠? 초등학교. 네. 네. 세 개가 다 있네? 자, 서울에서요, 이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을 모두 만족시키는 아파트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총 합해져 있는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점 하나로 일단은 좀 유리한데 제가 항상 시청자님한테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 첫째. 다 좋은데 해당 아파트는 다른 주변의 아파트보에 비해서는 좀 대단지가 아니네. 네. 대단지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대단지가였으면 좀 이제 사람들 그 해당 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아파트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가등 인프라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찾는 요소들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상승폭이라던가 좀 전망이 좀 더 밝을 텐데 대단지가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가 실제 가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덕백이에요, 사실.
언덕배기가 장점이자 단점인데 장점은 경관들이 굉장히 경치, 뷰가 굉장히 좋겠죠. 다른 데보다 지대가 높으니까. 단점은 이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은 있을 거예요. 요 두 개가 조금 아쉽지만 모든 아파트 중에 100% 다 완벽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아쉬운 게 현재 있는 그 입지적인 요소, 그걸로 이제 굉장히 상세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입지적으로 가치가 좋고,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한신무학 아파트가 아마 재건축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 얘기만 있어요, 일단은. 네. 왜냐하면 이게 사업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조합원들과 이제 물량도 많이 늘어나서 분담금을 많이 줄이고 실제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얻어가는 금전적인 수익이 좀 많다라는 걸 기준이 이제 사업성이라는 건데, 사업성이 나쁘진 않은데요, 좋지도 않고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하면 자, 간단해요. 한신무학 아파트가 현재 이제 30년 연한이 채워졌는데, 근처에 황심리 뉴타운 그리고 길 건너편에 센축의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시세와 한신무학 시세를 비교를 해서 이 한신무학이 새롭게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가격을 예상을 하고 분담금을 예상을 했을 때 남는 게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남는 게 현재로는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많지가 않을 걸로 보여져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딜 수도 있고요. 여기는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여기가 세대수가 좀 여러 개 있지 않나요? 평수가요? 네. 4개 정도 돼요. 4개 정도? 이게 보통 평수가 좀 많아지는, 그러니까 평수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이제 의견 취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조금 재건축 할 때 시간이, 저는 일단 한신무학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는 계속 보유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재건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원래 사업성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으면 리모델링으로 선회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신무학 아파트는 그 필지 자체가 되게 깨끗하지 않아요. 약간 모양이 바르지가 않기 때문에 싹 다 새로 엎고 새롭게 다 만들어야지만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재건축으로 선회할 것 같고요. 왕십리역 쪽도 실제로 도보로도 이용 가능할 정도로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십리는 GTX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성사 단계라고 얘기들을 하죠. 자, GTX도 새롭게 생길 가능성이 높고 동북선 확정됐고요. 기존에 이미 서울 부도심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교통편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GTX가 동북선까지 생겨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고, 주변에 대장 아파트들이 왕십 뉴타운과 아래쪽에 행당 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 사이에 껴있는 입지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아마도 뭐 계속 추가되는 세금, 그리고 앞으로 세금이 늘어나겠다, 그리고 아파트가 좀 약간 주춤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들릴 건데, 이 주춤은요 가격 하락세라든가 이런 약간 관망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억지로 한 규제에 의해서 상승 추세를 억지로 끌어당긴 건 나중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두 채 다 일단 보유하시고 잘 관리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채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개 되시면 두 채, 세 채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내 자산을 계속 불리면서 안정되게 나중에 노후 생각 내지는 자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채로는 만족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잘 관리하고 있으시고, 일단은 내년, 내후년까지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상황 보면서 그때 가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전화 주시면 세부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두 가지 고민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고민 모두 일단은 보유하는 걸로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깊은 시청자분의 사연이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0대 미혼 직장인입니다. 부동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주변 지인들이 하나같이 부동산으로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고 부랴부랴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아파트는커녕 서울도 힘든 것 같습니다. 저렴한 건 오래됐거나 입지가 안 좋아서 꺼려지고 또 막상 하려니 가격이 떨어질까 두렵기도 하고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1억 8천 정도입니다. 청약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 고민 제가 썼는 줄 알았어요. 저도 좀 요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친절한 민국 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한번 잡아 드릴 텐데 이분은 일단 심층 상담이 필요하긴 해요. 뭐냐면 일단 먼저 기준 잡아드리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먼저일 것 같은데 이제 청약을 기다리냐 말아야 되냐인데 청약의 장점이 뭐예요? 청약을 했을 때 내가 작은 금액으로 뭔가를 준비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시세 차익 자체도 분양 받자마자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듣기로 30대라고 하셨어요. 자, 30대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몇 %일까요? 앞으로 계속 이제 추첨제도 굉장히 는다고 해요. 자꾸 희망 고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청약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상담을 해도. 자,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가 물론 되면 정말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뭐 10명 신청하면 1명 될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1명이 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기다리고 계속 설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언젠가 또 정리되겠지.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희망 고문 죄송한데 포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30대면은 좀 부동산에 일찍 눈을 뜬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조그만 거라도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아마 해놓으셨을 텐데 아마 상승이 좀 됐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괴리감이 아마 느낄 거고 박탈감이 좀 상실감이 좀 있으실 텐데 시청자님이 예를 들어서 40대라 나는 한 번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러면 가점이라도 좀 우수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까지 기다리기엔 그 기회부여용이 있어요. 또 10년 가까이 기다려서 뭘 한다면 그 10년 사이에 어느 누군가는 미리 선점했던 누군가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락 추세다 상승 추세다 그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들 그러니까 가격 자산을 올리는 사람들은 하락세일 때 매수를 하고요. 반대로 가거든요. 상승 장일 때 매도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계속되는 상승 시장도 없고 계속되는 하락 시장도 없어요. 제가 추후에 시간이 되면 또 이제 안내를 한번 드리긴 할 텐데 상승 추세에서 매수 시점은요 최대한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 1, 2년 단기를 보는 투자가 지금은 어려워졌어요. 벌면 그대로 세금을 나가니까. 그래서 중장기 이상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서울만 놓고 봐도 공급 부족에다가 누구나 다 서울로 살고 싶어 하는데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의 인구수가 줄고 있다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울이 싫어서가 아니고 서울이 비싸서예요. 누구나 서울에 들어오고 싶지만 비싸서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서울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거예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따라잡기가 어려워져서 갭 차이가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이제 금액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1억 8천으로 제가 봤는데 투자 금액 전세를 끼고 했을 경우에 보더라도 서울 쪽으로 아마 아까 보셨던 것 같은데 아파트는 힘들 거예요. 아파트는 2억, 2, 3억, 3억 이하로도 거의 없어요. 지금 서울에는 유망한 괜찮은 지역이. 자, 그러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내가 빌라를 봐야 되는지 오피스텔을 봐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서울의 이제 정책 그리고 정부의 방향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추라고 말씀드릴게요. 자꾸 길어지는데 이게 자꾸 1대1 상담이 돼버리네요.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릴 텐데 자 서울은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 재개발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것도 지금 다음 달에 발표하는 게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그리고 공공 재개발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할 거고요. 자, 재개발이 이슈예요. 계속 공급을 막았더니만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 자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 자체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야겠죠. 우리도 뭔가를 준비를 할 때. 그렇다면 서울 안에서 이제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한데 금액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개발 계획들을 보면은 전부 다 서울 외곽들 위주로 낙후된 곳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1순위인 건 맞는데 선생님 자금이 1억 8천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외곽이 안 좋은 점이 입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렇게 딱 쪼개서 서울 안에 중심지 있잖아요. 마용, 성광부터 시작해서 강남 3구 쪽 이쪽 라인에 보시면 2억 이내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만
이 안에서도 노후도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역에서 좀 가깝고 그리고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분을 이제 찾기가 어려우신 건데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억 이하로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아는 곳들 그리고 노후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 노후도가 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는 거 예를 들면 한강 같은 경우도 한강변이죠. 한강변 쪽이 가장 누구나 살고 싶죠.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나 잡아서 그쪽에 포커싱 맞춰서 먼저 임장을 다녀보세요. 그쪽 시세도 알아야 되고 흐름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최종 결정 내리기 전에 저한테 한번 언질 주시면 제가 괜찮다 안 괜찮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1억 8천 정도가 있는데 청약을 기다릴지 아니면 바로 당장 투자를 할지 궁금해하는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막연한 희망을 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정보들 주셨는데요. 이 정보 듣고 궁금증 또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수익과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는 게 정확한 상담에 도움이 되는데요. 매물명, 또 집원, 면적, 투자 금액 이렇게 궁금하신 점을 정말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주실수록 정확한 상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와슈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관악 푸르즈 아파트 매도 시점 알고 싶어요. 갭 투자로 2018년에 했습니다. 저는 갈아타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입지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물론 대단지에다가 숲세권이라는 점은 좀 우수하긴 한데 역과의 거리가 좀 있고요. 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찾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시고 그 근처에 보시면 뭐 이수역 근처라던가 아니면 신길뉴타운이 꾸준하게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관심 가질 아파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갈아타기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아동 재개발 추진 지역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전세 끼고 투자금은 2억 5천입니다. 지역이 정확하진 않은데 재개발 추진 지역이면 얘기가 나오는 지역일 거예요. 찬성 의견이에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입지가 사실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미아동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이제 뉴타운도 생겼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실현 여부를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미 얘기가 나온 곳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력이 있으면 준비하셔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투자금도 아까 보셨지만 2억이 훨씬 넘어가서 거의 3억에 육박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점이기 때문에 진행 여부에 따라서 소폭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준비해 놓는 게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고요. 대신 여력이 좀 많지 않더라도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곳들이 좀 더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재림삼동 현대 2차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의왕포의자이나 포의을 숲속 마을로 이사가는 것 어떨까요? 자, 반대 의견이에요. 지금 이분 시청을 오랫동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왜냐? 포일동이 좀 뭔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신 걸 거예요. 인덕원 동탄선도 새롭게 생기고 이제 가격 대비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대림 쪽이 훨씬 더 나아요. 지금도 낮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예요. 왜냐? 뭔가를 갈아탈 때 내용을 보자면 내가 현재 기준으로 바뀌는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여기는 아까 의왕 쪽은 인동선만 새롭게 생겨야 교통이 개선이 되는 건데 대림은 GTX 새롭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신안산소도 새롭게 생기네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일단 호재의 크기가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갈아타는 거 반대 의견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
동부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탐벌동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여기가 수서광주선 호재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걸로 인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은 일단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게 수서광주선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우선적인 입지는 아니에요. 상승을 하긴 하겠지만 이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보유를 안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더 다른 곳, 그 근처에 다른 곳으로 좀 더 호재들 얘기가 나오는 곳으로 갈아타는 게 더 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 질문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1, 2억 소액 투자처 추천해 주세요. 네, 이 자리에서 추천은 못 해드리지만 아까도 비슷한 고민 상담이었죠. 2억 이내니까 거의 비슷한데 서울 중심지 역세권 쪽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역 근처에서 노후도가 맞나 안 맞나, 주변이 새롭게 바뀌냐 안 바뀌냐, 그게 확정된 게 있냐 없냐를 보고 그 주변을 일단 보시면 돼요. 서울만 봐더라도 뉴타운이 여러 개 있죠. 지금 진행 중인 게 뭐 장인 뉴타운, 그리고 뭐 수색증산 뉴타운, 미아 뉴타운, 뭐 휘경 뉴타운, 대부분 강북에 쏠려 있죠. 그렇다는 건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그쪽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려서 그쪽으로 보는 거 하나 추천. 또 하나는 난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희소가치, 특수성.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가면 되겠죠. 예를 들면 한강변 쪽, 뭐 이런 쪽으로 아예 포커싱을 잡아서 준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모르겠다 그러면 따로 전화 주시면 세부적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와쇼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된 것 같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959 네, 가리봉동 134-19. 가리봉동 134-19번지요. 19. 네, 근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72평짜리입니다. 이거 네네.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네. 주셨어요. 자, 네. 가리봉동도 또 지금 뭐 재개발 이슈들 있는 것 같은데, 자, 친절한 민국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거 보유한 지 몇 년 되셨어요? 5년 됐습니다. 5년 되셨어요? 아까 근생이라고 하셨는데 한 70 몇 평 된다고 하셨죠? 72평. 72평. 자, 혹시 근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시청자님을 위해서 하나 얘기 드릴게요. 근생은 거의 한 30평, 28평? 28평 이상 되어야 나중에 재개발이 돼도 입주권을 받습니다. 참고해서 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청자님은 만약에 재개발 얘기가 있다 그러면 입주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 없는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네. 지금 여기가 가리봉동 자체가 옛날부터 계획에는 있었고 된다 안 된다 결국 안 됐었어요. 네. 네, 그러다 최근에 다시 또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 왜냐면 시청자님 바로 큰 길가 건너편은 아마 지금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신청했을 거예요. 네. 아마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통이라고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을 했는데 동의율이 아마 글쎄요 뭐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 40% 내외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다음 달 12월에 발표가 나요. 네. 자, 그리고 그 바로 또 앞쪽에 그 남구로 쪽 부근 쪽인데 제 기억이 맞으면 이쪽 라인인가 이쪽인가 여기 또 신통 또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동의율이 60%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이게 해당 그 근생이랑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요. 네. 이 여부에 따라서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 지역의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보합이 되거나 하락하거나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뭐냐면 자체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 빌라, 이 근생은 구역을 잡더라도 이 큰 길가들 사이를 놓아서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하나 잡아서 진행이 가능은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가리봉동은 전부 다 노후도가 충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다 충족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네. 서울에서 이제 노후도 충족된 곳 찾기가 어려워요. 네. 자, 그런데 가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겠죠.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근생 쪽이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여기는 노후도는 충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도 예전에도 반대가 좀 있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시청자님처럼 근생을 갖고 있는 게 좀 많아요. 여기는. 네. 근데 그 근생이 시청자님처럼 통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네. 한 호실씩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네, 네. 한 호실씩 갖고 있는 사람이 대지 지분 뜯어보면은 막 3평, 4평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재개발을 하더라도 입주권은 못 받겠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개발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예. 거예요. 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게 재개발은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네. 여기 살고 있는 실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소유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의지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언제 생기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위에 신속 통합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다고. 자, 예. 여기가 바로 길 건너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네. 12월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네. 가격 많이 올라갈 거고요. 물론 토지거래額으로 묻겠지만 사람들한테 관심 엄청 쏟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할 수 있는 똑같은 걸 찾아요. 네. 그럼 여기겠죠, 바로 앞에. 네. 자, 그럼 가격이 오르겠죠, 찾으니까. 네. 자,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또 진행을 하겠지만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시청자님 네. 여기 5년 동안 보유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가격 상승은 보기는 했을 거예요. 네. 아마 많이 보기가 조금 안 돼서 좀 그게 아쉬운 게 있지만 네. 네. 올 12월 일단 지켜보시고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2월에 길 건너편에 이 가리봉동이 선정이 되면요. 네. 보유하시고요. 네. 선정이 안 되면 매도로 방향을 잡으세요. 아, 예. 대신 매도를 하고 다른 쪽 지역,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을 미리미리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근생을 하는 목적이 물론 시세 차익도 있지만 월세 수익도 목적이라서 네.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 둘 다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건데 무튼 12월 지켜서 12월 중순 이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결과 나와서 이게 되면은 보유하시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방향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일단은 12월이 고비가 될 것 같네요. 12월까지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예. 고민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에 지금 살고 있고요. 평촌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용산에 내년에 입주권이 하나 있어요. 내년 4월에 입주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윳돈이 있어서 빌라를 하나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근데 어떤 전문가는 신축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 구축은 안 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빌라를 하나 사고 싶은데 전문가님 조언 좀 듣고 싶어요. 자, 일단 지금 고민을 좀 정리를 해보면 평촌에 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네. 또 용산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윳돈이 있어서 여기서 예. 지금 빌라를 하나를 더 해볼지 말지. 예,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신축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거 빌라를 하나 더 소유하는 게 나은지 그냥 가만히 2주택만 갖고 있는 게 나은지 그게 고민이 돼서요. 네, 자, 고민 깊어 보이는데요. 자,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평촌 갖고 있고 뭐 용산 갖고 있다 하시는데 뭐 되게 잘 준비하셨네요. 네네. 뭐 둘 다 뭐 제가 뭐 아파트 물어볼 필요 없이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 남편은 자꾸 뭐 보유세, 종부세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팔으라고 하는데요. 자, 아마 저는 갖고 있고 싶거든요. 예, 아마 지금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세금 걱정돼서 팔았어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또 많이 물어보셨고요. 맞아요. 2년 예. 전에도 똑같이 또 물어봤어요. 세금 늘어난다고. 네네. 자, 팔았던 사람도 지금 어떨까요, 기분이? 후회하죠. 저는 팔기 싫은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정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세금 아깝죠. 계속 보유세고 지금 내가 실제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내 돈으로 지금 현금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건 많으니까. 네네. 네네. 근데요, 시청자님 제가 뭐 남녀 이런 거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분들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게요. 바깥분 같은 경우는 네네. 열심히 일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시간이 많이 할애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모르면 보수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맞아요. 이제 이 시간이 있고 관심이 있고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계속 보기 때문에 흐름을 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저도 전문가 방송 계속 보고 있어요. 저 팬이에요, 팬.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네, 지금 네, 네. 아까 얘기할 때 뭐 신축, 구축 뭐 얘기하던데 뭐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빌라를 꼭 신축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구축도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요. 빌라면 원하시면 가능은 한데요. 뭐냐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구축은 뭐냐면 아, 자, 신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를 해요. 네. 그러면 취득세 감면을 받죠. 아, 예. 그러면 전문가님 구축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은 한 거예요? 네, 가능은 한데 이거 세부적으로 다시 봐야 돼요.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알기로는. 아, 된다고 안 된다고 빌라도- 뭐가 정답이 없는 게 네네. 알아봐야 돼요. 신축은 무조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네. 어쨌든 임대 목적이냐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판가름해서 스타트해서 그에 따른 혜택들을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긴 하는데 기존에 네네.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대부분 승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해놓고서 근데 구축을 사놓고 나서 임대사업자 놓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 혜택이 아, 없거든요. 아, 혜택이 없으니까. 혜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 뭐 세금 감면하는 게 뭐가 있어. 10년 이상 무조건 보유를 해야 돼. 게다가 구축이면 계속 구축 자체가 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전세가 계속 떨어질 텐데 투자금은 네네. 계속 늘어날 거고. 예, 예. 그러면 전문가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빌라라도 사야 되나요? 그냥 이주택만 갖고 있는 게 낫나요? 여윳돈이 좀 있어갖고. 여윳돈이 얼마 정도 되세요? 좀 여유 있게 있습니다. 여유 있게 있어요? 여유 있게 있으면요. 네네. 지금 뭐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 이거 다 진행하잖아요, 재개발. 네네. 노량진, 흑석 많잖아요. 저 항상 예,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어요. 여기 하시라고. 예. 아, 그럼 예. 그런 걸 사라고요? 네, 10몇억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도 비싼 거 같죠? 지금 들어가도 남는 게 있어요. 아. 눈에 보이고 확실하잖아요. 돈 갖고 있으면 인프레가 되니까 소용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겁이 많다, 난 돈이 많다. 근데 이러면 당연히 확정된 거.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미 다 확정돼서 뭐 곧 이제 새롭게 바뀔 거면 기정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그러면 전문가님 그거 하나 사면 또 3주택인데 세금 상관없겠어요? 그거 이제 그런 거 선생님 판단인데 저는 3주택까지 원하는 사람이면 저는 항상 뭐 저에 대한 세미나를 오시거나 저랑 상담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채는 필수고요. 왜냐? 네네. 실거주 목적으로 갖고 계세요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요. 예, 한 예. 채는요. 자산 증식 목적이에요. 왜냐? 남들 돈 벌 때 최소한 나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 박탈감 같은 거 안 느끼니까. 그래서 요거는 네네. 자산 증식. 하나는 뭐 월세든 뭐든 내가 노후를 위해서 아. 임대 수익 내지는 임대 자녀 증여. 수익으로. 예, 그럼 세 채는 오피스텔은 필요하다고 어때요?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님 오피스텔은 어떻습니까?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나름이겠죠. 아.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투자는 그 자녀 증여라든가 현금의 여력이 많이 없는 사람들한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어지간해서는 상승폭이 빌라나 아파트보다 낮습니다. 아, 왜냐면 빌라나 이거보다. 재개발이나 이런 변화랑은 상관없는 그러니까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변의 이슈로 인한 사람들이 수요로 인한 상승 외에는 힘들어서 상승폭은 예, 예.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 오피스텔은 하더라도 입지 정말 좋은 곳은 1.5룸 이상 큰 걸로 하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2룸 이상 무조건 보되 투자금은 최대한 5천 이내로 낮추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 아. 투자금이라도 낮아야 상승했을 때 그 은행 대비해서 수익률이 더 높게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 3억씩 투자했는데 2, 3억씩 투자했는데 1, 2천 오르면 그게 오른 걸까요, 사실? 근데 전문가님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네, 다 3주택 돼요. 해도 괜찮을까요? 어디에 하냐가 따라 다른 거예요. 오피스텔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아니, 입지고. 서울에다 당연히 하죠. 서울에다. 서울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시청자님. 아. 서울의 오피스텔 7, 80%는 가격이 안 올랐어요. 1, 20%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1, 20%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안 그런 네. 것이 많아요. 팁을 드릴게요. 오피스텔 네네. 하시려면 뭐 예. 판교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마곡이라든가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일자리죠. 업무타운. 예, 업무 관련 예. 시설이에요. 그것도 고급 네네. 업무. 예, 예. 고급 일자리 있는 거 근처는 좋은데 대신 이거는 여력 많은 사람들이 뭐 나중에 뭐 월세 목적으로 보세요. 그냥 시세 차익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시세차익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 잘 알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뭔가 하나 추천 받고 싶다 하시면은 말씀 주시면 제가 방향 네네.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전화 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앞에 있잖아요. 저기 전화번호 지금 그 방송이 나오지 않나요? 예, 글로 전화해서 전문가님하고 상담하면 되죠? 예, 연결이 잘 안 될 텐데 연결이 네. 안 되더라도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할 수 있게 네네. 그 직원들이 예, 안내해 드릴 예. 거예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우 친절한 민국 씨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63번 그리고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은 언제나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풀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쉽지만 오늘 이 부동산 와슈에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이나 또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투머니 인포메이션. 자,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짚어드릴 건데요.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전화 상담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또 짧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세미나 시간이라든가 오프라인 내지는 다른 시간에 또 한번 또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짚어드릴게요. 가장 화두가 그걸 거예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부동산이 과연 오를까 떨어질까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되는 상승도 하락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이제 추세에 따라 흐름,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고려가 될 거고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규제. 그거에 따라서 또 맞춰서 움직이는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상승도 또 계속되는 하락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추세 자체가 원래 상승 추세였는데 지금 살짝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계속 그러면 이제 이게 지속될 건지 이것도 굉장히 봐야 되는데 일단 정부 자체가 지금 규제가 계속 더 늘어날 건지 아닐 건지 일단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는 게 앞으로 계속 기조가 유지가 될 거예요. 계속 세금 폭탄 맞을 거다. 이미 이것 때문에 뉴스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과연 다주택자들이 팔까요? 이게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 하락 추세가 길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볼 수 없는데 대부분 팔더라도 가치 낮은 주택 먼저 처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방 둘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을 먼저 팔고 서울은 팔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서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곽 먼저 팔고 중심지 남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지금도 양극화가 좀 크다고 하는데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 대부분은 세금 지금 팔아도 세금 때문에 얻어가는 게 없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진 사람들은 가격을 더 올려요. 어차피 여기서 절반 세금 내가 나갈 건데 더 올려야 내가 조금이라도 받지. 이런 마인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내놓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규제 정책의 효과인데 이거 지금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뭐 규제를 하게 되면 좀 가격이 좀 흘러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한다. 이런 논리를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현금이 자체가 시중에 돈이 계속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상승했던 원인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큰 흐름에서 어떻게 되겠다를 볼 수가 있어요. 정부 정책 흐름을 알고 지금 공급 정책인데 개발 정책이 좀 많이과 규제를 같이 동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 계획, 공급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워낙 서울이 올랐고 서울만 공급이 부족하고 내년, 내후년 공급이 없다 보니까 공급의 속도를 해서 재개발이 지금 화두예요. 혹시나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호재의 크기가 곧 투자의 이익의 크기다.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는 게 곳이 크기, 변하는 게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내가 얻어가는 수익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필연적인 건 아닌데 알고 있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필요 주택수가 있는데 주택수 대비해서 공급량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남들하고 좀 다른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남들 좀 자산을 늘린 사람들 보면은 하락 추세 때 뭔가 준비를 하고요. 상승 추세 때 빨리 정리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 기세가 쏟아지고 하락 이야기가 나올 때가 오히려 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거의 기사 보고 이제 다 이제 말씀을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도와드리고 뭐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전화상이라든가 이렇게 방송상에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세부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이 심해지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계속 방송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전화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번호 02-3153-2663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그리고 노란톡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 QR코드 찍고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